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정말이지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가진 한 여인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사람. 바이올린 활을 잡았던 그 가녀린 손으로 이제는 전 세계 음악도들의 꿈을 길러내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도 그 슬픔을 음악과 나눔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한국 여성. 바로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 엠브로스 마틸다 뮤직 커넥션, 줄여서 AMMC를 이끌고 있는 김민정 대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두 자녀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도움을 어떻게든 갚고 싶다.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에서 100여 명의 음악도들이 모여드는 세계적인 콩쿠르로 성장했습니다. 캐나다 상원의원이 직접 자리에 함께하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외교 관계를 잇는 다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께서는 한 한국 여성이 어떻게 음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강인한 의지가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듣다 보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김민정 대표의 인생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민정 대표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바이올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활을 들어 가느다란 줄 위로 천천히 그어내릴 때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노래하는 그 소리. 어떤 날은 슬프게, 어떤 날은 기쁘게, 어떤 날은 가슴 깊이 사무치게 우는 듯한 그 소리. 어린 김민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우리나라의 명문 여자대학교 가운데 하나인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해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따님이나 손녀를 키우시면서 음악 공부를 시켜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고된 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몇 시간씩 활을 잡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린 끝에야 비로소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이 음악가의 길입니다. 김민정 대표는 그 고된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곧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한국의 부부처럼 가정을 꾸리고 두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캐나다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200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한 어머니가 두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짐이라고 해 봐야 옷가지 몇 벌과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설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캐나다 밴쿠버. 푸른 산과 맑은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지만 한국에서 막 도착한 한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 한 병 사는 것도, 자녀들 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모두가 새로 배워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은 첫 10년이 가장 고비다. 김민정 대표 역시 그 10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낸 사람입니다. 더구나 2주 초기에는 남편이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한국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정 대표는 무려 8년 동안이나 두 자녀를 데리고 혼자서 캐나다 생활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시간입니까?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의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을 한 어머니가 이국 땅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새벽이면 자녀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알아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을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영어로 된 숙제를 함께 봐주고 또 한국말을 잊지 않게 가르쳐주고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낸 어머니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2년에 남편이 캐나다로 건너오게 됩니다. 무려 8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항에서 남편을 마중하는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시간이, 외로움이, 고생이 한꺼번에 풀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부부가 함께 엠브로스 홀딩이라는 회사를 세운 것이지요. 무역업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생산해서 한국의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어디에 납품하느냐면 이마트, 쿠팡, 노브랜드 같은 곳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이용해 보셨을 곳들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마트나 쿠팡 같은 곳에서 자기네 회사 이름을 달고 파는 자체 상품들이 있습니다. 흔히 PB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풀면 자체 브랜드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들도 김민정 대표 부부의 회사가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에서 두 자녀를 키우던 한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으켜서 한국의 큰 유통업체들의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평범한 이민자 가정이 이루어낸 성공치고는 정말이지 대단한 성과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두 사람의 머리를 맞댄 지혜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김민정 대표의 이야기는 그저 성공한 한국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진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2014년, 김민정 대표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손에 쥐게 됩니다. $10,000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000원이 넘는 큰 돈이지요. 이 첫 수익을 손에 쥔 순간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도 가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고생한 만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김민정 대표 부부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이 $10,000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캐나다 현지 사람들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음악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선음악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더 큰 기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수익을 받자마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입니다. 김민정 대표는 그 첫 자선음악회를 열고 나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사업을 하면서도 나눔은 꾸준히 이어가겠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캐나다 밴쿠버의 한 작은 공연장. 한국에서 건너온 한 부부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무대에서는 클래식 연주가 흐르고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면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인 후원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클래식이었을까요? 김민정 대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클래식은 부유한 사람들만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비싼 표를 사서 좋은 공연장에 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공연을 시작하게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사회의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흔히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비싼 옷을 입고 비싼 표를 사서 비싼 공연장에 가는 사람들의 음악. 하지만 김민정 대표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던 겁니다. 클래식이 가진 위로와 치유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것이 바로 진짜 음악의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음악인의 마음이지요. 첫 회 자선음악회의 후원금은 캐나다의 국제구호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자폐아동을 돕는 단체, 노숙인을 돕는 기관, 병원, 난민을 돕는 단체, 매년 다른 단체에 후원금이 흘러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좋은 취지에 공감해서 한국공관도 후원에 나섰고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아 마틴 의원도 매번 자리에 함께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정치인입니다. 캐나다 의회에 한국인의 목소리를 전하는 분이지요. 그런 분이 김민정 대표의 자선음악회에 매번 자리에서 응원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음악회가 얼마나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자선음악회가 해마다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김민정 대표의 마음에 또 한 가지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연주가를 매번 모셔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이 비용을 들일 바에는 다음 세대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콩쿠르를 여는 게 어떨까? 콩쿠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콩쿠르라는 것은 음악이나 무용 같은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큰 대회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연대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침 그 무렵이 2021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춰섰던 시기였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음악가들은 더더욱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 무대들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실력을 보여줄 곳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김민정 대표가 결심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친구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때다. 그렇게 해서 202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 번째 AMMC 국제 콩쿠르가 열리게 됩니다. 어두운 시기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 같은 대회였지요. 자, 여기까지가 김민정 대표의 인생 전반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바이올린을 전공한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되어 캐나다라는 낯선 땅에서 두 자녀를 키워내고 마침내 사업가가 되어서 음악으로 사회와 나누는 삶을 시작하기까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를 잠시 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김민정 대표의 인생에 닥쳤던 가장 큰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을 어떻게 사랑과 나눔으로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첫 번째 AMMC 국제 콩쿠르를 한창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김민정 대표 부부는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대회 일정을 짜고 심사위원을 누구로 할지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음악도들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잔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함께해 왔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지요. 여러분, 한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캐나다라는 머나먼 땅에서 8년이나 떨어져 있다가 겨우 다시 만나서 함께 사업을 일으키고 함께 자녀들을 길러내고 이제는 함께 음악으로 세상과 나누는 삶을 시작하려던 그 부부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큰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일을 다 멈추었을 겁니다. 콩쿠르고 뭐고 자선음악회고 뭐고 다 손을 놓아버렸을 겁니다. 누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정 대표는 달랐습니다. 슬픔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녀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사회와 나눔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곱씹어 봐 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김민정 대표는 자신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의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단체의 이름에 남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새겨 넣은 것입니다. 단체의 이름인 엠브로스 마틸다 뮤직 커넥션. 여기에서 엠브로스는 바로 남편의 영문 이름이고요. 마틸다는 김민정 대표 본인의 영문 이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입니다. 떠나간 남편의 이름을 단체의 이름에 영원히 새겨 넣음으로써 그 단체가 살아 숨쉬는 한 남편은 늘 김민정 대표의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콩쿠르가 열릴 때마다, 매년 자선음악회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 여인의 사랑이고 한국 여인의 의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민정 대표는 슬픔을 가슴 깊이 품은 채로 그해 첫 번째 콩쿠르를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대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심사위원은 모두 클래식 분야의 전문가인 연주가들로 구성했고 김민정 대표 자신은 심사에 한 발짝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단체에서 여는 대회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깨끗한 자세입니까? 대회의 공정함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마음, 한국인의 고든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AMMC 국제 콩쿠르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회를 알리고 참가자를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대표는 캐나다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음악학교와 음악 관련 단체에 일일이 소개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내 최고의 음악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대회를 알렸습니다. 음악대학 동창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50을 넘긴 한 여인이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음악 학교들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이런 콩쿠르를 엽니다. 한번 참가해 주십시오. 하고 발로 뛰어다녔던 겁니다.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국 어머니 특유의 그 끈기와 정성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일입니다. 이렇게 발로 뛴 결과
콩쿠르의 결선 무대를 캐나다에서 열고 현지에서 다양한 공연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참가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캐나다라는 새로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같은 나라에서 100여 명의 음악도들이 예선에 참가하는 큰 콩쿠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회의 종목도 처음과 비교하면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관악기 분야, 현악기 분야, 기악 분야,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는 앙상블 분야,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성악 분야까지. 또 참가하는 분들의 나이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반까지 세분화해서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11명의 음악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갈라 콘서트라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 해에 서너 번씩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무대에 설 기회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김민정 대표는 단순히 상장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진짜 음악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무대까지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들어보십시오. 2023년에 이 콩쿠르의 대상을 받은 음악도가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물레라는 대회의 결선까지 진출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물레라는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입니다. 그런 대회의 결선까지 우리 콩쿠르 출신이 진출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겁니다. 한국 여성이 캐나다에서 일군 콩쿠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도들을 배출하는 등용문이 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에는 또 하나의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콘서트가 서울에서 열린 것입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오키드 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쟁쟁한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캐나다 대사가 자리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캐나다 연방상원의원 연하 마틴 의원도 자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라는 중요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주요 인사가 무려 140명이나 모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그 자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두 나라의 외교관, 정치인, 문화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국 여성이 일궈낸 콩쿠르의 우승자들이 펼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며 두 나라의 우정을 다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펼쳐진 무대가 또 일품이었습니다. 피아노,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국의 젊은 음악도들이 차례차례 무대에 올라 연주를 펼쳤습니다. 특히 그 콩쿠르에서 연계의 대상을 차지했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이라는 곡을 연주했는데 관객들이 어찌나 감동을 했는지 앙코르 요청까지 쏟아졌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이라는 곡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곡으로 손꼽히는 곡입니다. 어른들도 연주하기 힘든 그 곡을 우리나라의 어린 음악도가 멋지게 해내서 외국 손님들의 박수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또 가슴 뭉클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로 구성된 하트 오케스트라라는 단체에서 두 분이 플루트로 듀오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로 구성된 한 그룹이 수어 댄스, 그러니까 손으로 노래의 가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춤을 선보였습니다. 김민정 대표 자신도 그날 축하 인사를 수어로 했다고 합니다. 들리지 않는 분들도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까?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라는 두 나라가 만나는 자리였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였고 어른과 어린 음악도가 함께 무대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김민정 대표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단체가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친선과 문화 교류를 잇는 다리 역할을 맡으면서 확고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한 사람의 한국 여성이 자기 손으로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다리가 된 겁니다. 외교부에서 하는 일을 한 민간 단체가, 그것도 한 한국 여성이 이끄는 단체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2026년 올해 김민정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AMMC 국제 콩쿠르이로 이 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만 열렸던 대회가 드디어 우리 한국으로 무대를 옮긴 것입니다. 6월부터 예선이 시작되었고 결선은 8월 29일에 서울 종로에 있는 하비에르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이 학교는 프랑스 외국인 학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결선 무대가 왜 이 학교에서 열리는지 그 사연을 들으시면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김민정 대표의 남편이 바로 이 하비에르 국제학교를 처음 세울 때 함께한 설립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이사로 일했던 적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남편의 손길이 닿아 있는 그 학교에서 남편의 이름을 새긴 콩쿠르의 결선이 열리는 겁니다. 김민정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학교의 설립 멤버였고 학교 이사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라 이곳에서의 경연이 무척 기대된다. 청취자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깊은 그리움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는지요? 떠나간 남편이 사랑했던 그 학교에서 남편이 함께 꿈꾸었던 콩쿠르가 열린다는 것.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함께 박수를 쳐주실 것 같은 그런 자리인 겁니다. 게다가 콩쿠르 우승자들을 중심으로 한 갈라 콘서트가 9월에 또 한 번 열린다고 합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남양 성모성지라는 곳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성한 성지로 알려진 그곳에서 또 한 번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김민정 대표는 단순히 잘하는 음악도들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서는 역대 콩쿠르 우승자들과 함께 나눔살롱 콘서트라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장애를 가진 첼리스트의 무대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대표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도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콩쿠르의 문호를 계속 넓혀갈 것이다. 남편과 처음 시작할 때 최소 20년 이상은 음악 나눔을 해보자고 했던 약속을 지켜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유산으로 만들고 싶다. 20년이라는 약속.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시는지요? 떠나간 남편과 함께 했던 약속을 혼자서 지켜내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 한국 여인의 강인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다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대표 같은 분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동안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그분들을 응원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대표는 한국에서 태어나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2 자녀를 낳은 평범한 어머니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2004년에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 초기에는 무려 8년 동안이나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2 자녀를 길러내는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2012년에 남편이 캐나다로 건너오면서 부부가 함께 엠브로스 홀딩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웠고 한국의 큰 유통업체들의 식품을 납품하는 사업가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2014년 첫 수익으로 받은 $10,000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자선 음악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김민정 대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다른 단체들의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캐나다 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폐아동단체, 노숙인 지원기관, 병원, 난민단체, 한국에서 건너간 한 여성이 그 머나먼 캐나다 사회에서 온갖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천사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음악가들을 키우기 위한 AMMC 국제 콩쿠르를 창설합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멈추고 슬픔에 잠겼을 그 순간에 김민정 대표는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합니다. 나눔을 계속하는 것이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단체의 이름에 남편의 이름인 엠브로스와 자신의 이름인 마틸다를 함께 새겨 넣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남편을 영원히 곁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콩쿠르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서 지금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100여 명의 음악도들이 모여드는 큰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한 음악도가 그 이듬해의 세계 최고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를 결선까지 진출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관계 6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서울에서 열어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에는 떠나간 남편이 설립 멤버로 참여했던 서울 종로의 하비에르 국제학교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콩쿠르의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떠나간 남편의 손길이 닿아 있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이름을 단 콩쿠르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국 여인의 강인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들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일제강점기를 견뎌내고 6.25 전쟁을 견뎌내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식들을 길러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낸 분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러셨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중에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김민정 대표 역시 그 한국 여인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분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녀를 키워내고 사업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까지 이겨내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 한국 여인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나눔의 마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따뜻한 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에 굶주리던 시절에도 이웃집에 한술 더 떠다주는 그런 마음, 명절이면 떡 한 접시 들고 옆집 문을 두드리는 그런 마음. 김민정 대표가 머나먼 캐나다 땅에서 펼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자기보다 어려운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그 마음, 한국인의 정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는 한국인의 의리입니다. 김민정 대표는 떠나간 남편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매년 콩쿠르를 열고 자선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체의 이름에 남편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 넣었습니다. 20년을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혼자서라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죽어도 지킨다는 그 의리, 그것이 한국인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네 번째, 음악으로 세계를 잇는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 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음악인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클래식 분야에서도 한국인 연주자들이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조성진, 임윤찬 같은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세계 최고 권위의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두고 있고, 한국 음악도들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민정 대표 역시 이러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세계적 위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캐나다에 자리한 콩쿠르가 한국의 어린 음악도들에게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김민정 대표가 키우는 음악인은 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 첼로를 연주하는 장애인 음악가까지. 김민정 대표는 그분들에게도 무대를 마련해주고 함께 어우러지는 콘서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가장 잘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간적인 따뜻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김민정 대표 한 사람만이 이렇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한국인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락한 자리에서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어르신 세대의 헌신 덕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내고 잠 못 자고 일하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기에 지금의 김민정 대표 같은 분들이 캐나다라는 나라에 가서 세계와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진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이십니다. 그 점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김민정 대표라는 한 한국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강인함과 따뜻함과 의리를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나먼 캐나다 땅에서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포에게 마음으로나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대표가 약속한 그 20년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머나먼 캐나다 밴쿠버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떠나간 남편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매일 아침 그 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네면서 또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한 한국 여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 바이올린 활을 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세계를 잇는 다리를 짚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자매이고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놀라운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